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들이 창업 전 점포를 찾는 것에 힘들어하는데, 점포를 찾을 때 넓은 의미의 상권과 좁은 의미의 입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좋은 상권에서 좋지 못한 입지의 선택으로 창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상권의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래 거주한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근할 때 다니는 길, 퇴근할 때 다니는 길, 그리고 자주 다니면서 봤던 장사 아이템, 그리고 잘 되는 가게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의 성별 및 특징, 심지어 소득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싼 아파트의 자녀들이다, 혹은 이곳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 먹는다 등의 기본 정보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 정도 걸었을 때 상권 분석을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상권 분석은 우리 집 근처에서 창업한다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분석은 점포를 많이 찾고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어떤 입지가 좋은지를 더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턱 하나의 차이가 장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권 내 입지를 선택할 때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촉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좋은 입지를 선택했다면 그 해당 가게의 꼴을 접근성이 좋고 눈에 잘 띄는 시인성, 그리고 글자가 잘 읽혀지는 가독성 등의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을 잘 세팅해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접근성이 되고, 간판의 백판과 글자의 크기는 시인성이 되며, 글자의 채는 가독성을 갖게 합니다. 꼭 간판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닌 외부 익스테리어의 마감과 색깔, 모든 게 브랜드의 통일성을 갖춰 표현이 되어야 완성도 있는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사례를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앞으로 종종 보여드릴게요. 자주 보다 보면 좋은 참고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곳은 당산역에 위치한 국민은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오피스와 주거의 복합 상권으로 주 6일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층에 넓은 면을 가졌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층이 생겨 마치 1.5층의 위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좋은 입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바로 섭니다. 저도 국민은행에 있었을 때 이곳은 약과 은행 같은 도소매 아이템이 적합한 곳이지 외식 아이템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에는 인터라겐이라는 PC방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쪽이 돌로 가려져 있고 계단도 꺾여서 들어가야 하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분양 홍보관이 들어오길래 그래, 이 자리는 이런 업종밖에는 소화가 안 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지하 PC방 입구를 보시면 벽이 세워져 있다는 게 잘 보이실 거예요. 정말 지하도 최악의 조건입니다. 간판도 안 보이고 접근성도 낮고, 물론 PC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는 있지만 지하에서 외식업을 한다는 생각은 꿈도 못 갖게 됩니다. 심지어 1층의 경우 오른쪽 옆으로 돌아 들어가야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1층 역시 최악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종원의 돌베기 집이 땅 들어옵니다. 보시죠. 안으로 들어간 입지의 핸디캡과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했던 접근성, 최악의 매장을 이렇게 두 팔 벌려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 계단을 바로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보세요. 보통 벽면에만 붙여서 할 수 있는 간판도 외부로 길게 늘어뜨려 전면이 매우 넓고 좋은 매장처럼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계단을 앞쪽으로 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간판 면을 넓게 빼서 시인성이 좋아졌으며, 백종원의 돌베기집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함으로써 가독성까지 받쳐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탑 연예인급 인지도 높은 백종원 대표의 고기 들고 있는 사진 하나 땅. 도소매 아이템 혹은 분양 홍보관 같은 업종만 가능해 보였던 입지를 180도 바꾸어 놓은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이었으면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백종원 대표 회사의 실력 있는 실무진들의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지하에 PC방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하에는 한신포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의 돌베기집 사장님께서 한신포차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층 같았던 분양 사무실을 1층처럼 만든 돌베기집.
지하였고 심지어 앞에 벽이 세워져 접근하기 힘들고 내부가 보이지 않았던 답답했던 지하 매장을 이렇게 0.5층 한신포차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가까이 가면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간판도 크게 걸려있고 탑 연예인급 백종원 대표의 신뢰주는 사진도 입구 쪽에 배치했습니다. 메뉴 사진들을 놓고 한신포차를 아직도 모르는 연령층 높은 사람들에게도 이곳이 무엇을 판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성 최고, 시인성, 가동성은 말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면에 계단을 내기 위해 까다로운 지하 소방법을 통과하기 위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방 허가를 위해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 받기 충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권 내 입지를 선택해서 좋은 입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입지의 가게 꼴과 형태에 대한 수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맥형은 로드뷰로 입지를 공부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PC로 로드뷰를 과거부터 돌려보며 바뀐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분석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매장 세팅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유사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1층 매장이지만 이렇게 앞에 조경이 되어 있어 비싼 임대료 가치를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장애 요인은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독성과 시인성의 최악의 환경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조경은 좀 정리됐지만 벽을 세우고 거기에 간판을 달았네요. 간판에 적힌 글씨가 잘 읽혀지나요? 한눈에 안 들어오죠.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글자체, 색상,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됩니다. 마포 서서갈비가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정비하고 조경과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정원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인데 빨간 건물에 빨간 글씨는 먹고 싶은 구매욕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컨셉도 모르겠고 마포 서서갈비라는 네이밍만으로는 보여주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내부가 어떤 컨셉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했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펌비어킹이 들어와서 영업 중입니다. 외부의 파샤들을 전체로 뒤덮었고 정원의 형태를 주기 위해 세워졌던 난간대도 과감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난간대가 있을 때 없을 때 한 끗 차이에도 상당한 심리적 요인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들어오는 출입구 부분을 기존에 있었던 매장들은 간판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펌비어킹의 경우 출입구까지 간판을 달았으며 문도 외부의 색깔로 연결해서 한 부분처럼 연결 지어 놓았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다양한 상권 안에 입지에 들어가면서 가게 꼴을 바꾸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확실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익스테리어의 간판, 간판면 등 접근성, 가독성, 시인성 등을 신경 쓰며 오픈했을 때 매출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계약 전 건물주와 상의하여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건물에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건물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저 체크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오늘은 상권 입지 그 안에 가게 꼴의 형태에 대해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안녕.